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장인들의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론을 현실로, 경험을 지혜로 쿠퍼 스텔라입니다. 네, 와우. 안녕하세요. 저는 진아입니다. 네, 우리 심리적 안정감 두 번째 편입니다. 네. 네, 자, 이제 저희가 드디어. 예고했는데요. 네, 바로 들어갑시다. 네, 행동 어떤 것들이 있나요? 5개로 오. 분류를 했네요. 맞아요. 우선 첫 번째는 셀프 어웨어니스와 그로스. 자기 이건 인식. 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리더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자기 인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기 개선을 촉진하는 행동. 나는 어쩔 수 없어는 고정 마인드셋. 네. 나는 계속해서 무엇을 해볼까?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아직 더 배울 게 남아있어. 라고 하는 게 이제 그로스 마인드셋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것이 심리적 안전을 만들어내더라. 그게 그러니까, 거의 첫 단계다. 이렇게. 네, 조직 안에서 심리적 안전을 직접 만든다. 이거는 심리적으로 안전합시다.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리더의 행동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물론 리더의 행동 전부가 아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런데 예를 들면 스텔라 같은 사람을 뽑는 거 채용도 중요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스텔라 같은 사람을 뽑아놓고는 리더의 행동이 그거를 망가뜨리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리를 리더의 행동에 집중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로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자기가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것과 continuous self improvement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자기 자기를 개선, 개발한다. 네. 자기 개발 이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이거에 대한 5개의 또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 줬는데요. 이거 좀 각각 하나씩 맡아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우선은 첫 번째는 이런 자기 인식하고 성장하는 이런 리더들이 지속적인 학습을 추구한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인식을 하고 계속 성찰하고 성장 마인드셋이 있다고 하면은 계속 무언가 부족한 점을 성찰하고 그리고 자기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무언가 학습을 계속 하려고 한다. 네. 이런 특성들이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포멀 리더십 트레이닝 이랬어요. 교육 잘 받는다 그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추구를 한다. 네. 본인이 계속 나 리더십 지금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뭐 이런 것을 끊임없이 네. 공식화해서 하고 있다. 맞아요. 혼자 몰래 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다. 나 조기 축구하면서 리더십을 길러내고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실제로 회사에서 업무를 하면서 또는 회사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학습 공동체 다른데 학습 프로그램 밖에서. 그런 네. 것들에 그런 것들에 자기가 네. 몸을 던져서 하고 있다. 네, 여기서는 가로 열고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워크숍이야말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맞아요. 이게 성장의 토대 네. 또 리플렉션의 토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저희 쿠퍼에서 늘 찾아오시는 리더분들이 떠올랐어요. 맞아요. 왜 꾸준히 늘 이거 하시는 새로운, 분들이 늘 이런 거 하셔서 계속 맞아요. 뭔가 책을 찾고 교육을 찾고 여기서 그리고 적극적인 경청이나 다른 관점을 취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다른 관점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책이나 교육들을 계속 끊임없이 받는다는 거. 네, 하는 거죠. 그거 되게 확실히 이런 분들이 이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행동도 하겠구나라는 거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프로모트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셀프 어웨어의 내용으로 다루어져 있잖아요. 네. 이 리플렉션이 뭐겠어요? 자기 나는 진짜 너무 성찰. 잘해. 나는 항상 정말 훌륭해. 이렇게 리플렉션도 리플렉션인데 주로 반대죠. 되면- 난 이걸 왜 이렇게밖에 네, 못했을까? 그렇죠. 네.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내가 못하는 것만 막 자책하듯 하는 것도 자기에게 안 좋죠. 자기 더 비하로 하고 싶지 않고. 되니까. 네. 자기 비하가 되고 또 구성원들에게 뭔가 같이 좀 뿜뿜하는 그런 에너지를 뺏어가 버릴 거잖아요. 맨날 리더가 막 반성만 하고 낙담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도 참 맞춰주기 힘든 일일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두 개를 균형 있게 보는 거죠. 네. 아무리 잘했어도 더 잘할 것이 존재한다. 네. 아무리 못했어도 잘하는 게 있다. 요거를 두 가지를 다 보는 게 네. 셀프 아, 리플렉션이다. 이렇게 네. 말을 그래서 했을 그 거죠. why 리플렉션만 하지 말고 what 리플렉션도 해라라는 말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왜만 하지 않고 아 내가 뭐를 더 해볼까? 그렇죠. 네, 요렇게까지 해보라고. 네. 네. 저는 이제 이 리플렉션에서 네. 되게 의미 있고 음. 중요하게 보였던 부분이 이제 어떤 한 리더는 매주 자기 점검을 통해서 목표를 검토하고 팀 피드백에 반영한다라고 언급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저희 그 대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실제 인터뷰를 했을 때 그 그 말. 대상 리더가 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잘 같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내가 리더로서 우리 팀에 대한 목표를 검토하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 팀 피드백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더가 많이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팀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니까 우리 팀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돼. 얘 빠지기 쉽거든요. 아, 그냥 분위기만 좋은 거. 네. 그게 아니라 우리 팀이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그렇죠. 되고 맞아요. 내가 팀의 리더로서 우리 팀을 어떤 상태로 만들고자 하는지 그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점검하는 게 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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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약간 이게 리더가 해야 되는 대화랑 좀 연결해 본다면은 너무 그냥 일상의 그런 컨버세이션만 하는 게 심리적 안정감이 아니라 진짜 일에 관한 그런 다이얼로그, 진짜 다른 의견을 막 내기하는 그게 심리적 안정감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 네.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가 네. engage in peer-to-peer support 어. network. peer-to-peer 서포트 네트워크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서로 좀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걸 계속 유지시켜라.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는 그거와 그 다음에는 Communities of Practice. 이걸 이제 COP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보통 학습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실은 이게 왜 학습 공동체인데 이름은 Community of Practice냐? 네. Community of Practice라는 활동을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일이 아니라 학습같이 보인 거예요. 아. 서양 사람들은 이게 일이. 실천 일로 보였던 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한국에서 이름을 붙인다면 학습 공동체인 거예요. 학습 동아리. 우리 학습 동아리 활동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는 독서 토론합니다. 아. 사실은 이게 여기서 말하는 COP는 아니에요. 음. 왜곡이 됐죠. 그러니까 COP가 학습 동아리로 번역이 되면서 그 다음에 학습 동아리니까 학습이 책을 읽는 게 학습이니까 약간 독서 모임이 학습 동아리인 좀 것처럼 왜곡됐네요. 왜곡된 면이 있습니다. 뭐 완전한 왜곡은 아니지만 뉘앙스의 차이가 크게 있다. 네. 그럼 커뮤니티 오브 프랙티스는 뭐냐면 지금 아까 그 스텔라가 이야기한 것처럼 목표에 대한 피드백을 매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목표대로 뭔가 우리 제대로 하고 있어? 이 실천, 프랙티스에 대하여 계속해서 얘기해보고 더 나은 것을 찾아가는 게 커뮤니티 오브 프랙티스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인발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주간 회의가 이제 이 형태로 작동되면 제일 좋죠. 그쵸. 단순 지시보고 형태로 되는 네. 게 아니라 실제로 뭐 목표가 있고 이걸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찾아가고 연구해 가는 것이 커뮤니티 오브 프랙티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hire a professional coach to develop specific leadership behavior. 네, 어떤 특별한 리더십 행동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전문 코치를 고용을 하세요.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네요. 네. 네. 실제로 좀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그 CEO 분들이 다 전문 다 코치를 코칭을 두고 다 있죠. 두고 네, 있잖아요, 네, 옆에. 네, 네. 네. 그런 것들처럼 이 논문에서도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코치라는 말에서도 좀 유의하여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의 CEO들은 교수님들을 코치로 두고 있는 거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코치 자격증을 가진 코치 이런 그게 의미가 아니에요. 네. 진짜 여기 뒤에 나오는 스페시픽 리더십 비헤이비어를 디벨로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코치인 거죠. 그래서 이걸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코치로 두고 자기가 코치 2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코치라고 한다고 코치인 게 아니고 코치 자격증을 땄다고 코치인 맞아요. 게 아니고 네. 또 반대로 코치 자격증이 없다고 코치가 아닌 게 아니고 또 코치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코치를 못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 물론 훨씬 코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코치를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근데 그것을 그 자격만 가지고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뭔가 보는 눈도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코치로서.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저는 이제 진아가 제 코치예요. 저는 쿠가 제 코치. 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짠 걸로. 왜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치 리더십 관련한 코치가 이제 쿠와 또 제가 자주 만나는 마케팅 팀장님이신데, 왜냐면은 저의 행동을 그래도 잘 볼 수 있는 분이셔서 뭔가 주기적으로 좀 여쭤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혹시 잘 되고 있는 건지, 혹시 이럴 때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은 제가 모르던 관점에서 또 봐주시니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또 그렇다고 그냥 뭐 아무나 코치다 이렇게 맞아요. 하려는 건 아닙니다. 여기 네. 명백하게 프로페셔널 코치라고 또 써놨어요. 그러니까 직업적 코치 또는 전문 코치라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그만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코치를 받는 것이 유용하다 하는 점들을 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네 번째. growth mindset to learn from personal challenges. 개인적인 도전 과제로부터 배울 수 있는 성장 마인드셋. 그러니까 실패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어떤 도전을 했는데 그 도전이 실패를 했을 때든 성공을 했을 때든 그것으로부터 나는 좀 더 성장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인드셋을 딱 장착하는 거. 그게 이제 네 번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너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성장 마인드셋은 나는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직 여전히 배울 게 있다는 겸손함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겸손이 그런데 너무 자책으로 빠지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절묘해요. 우리 신이 아니니까. 근데 막 신처럼 잘하고 싶고 상대에게 신처럼 잘하기를 기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되게 완벽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열망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 신만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왜 완벽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까지 잘하지 못할까? 라고 자책하고 낙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어떤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좀 더 배워야 돼. 아직 알 게 많아. 라고 생각하면서 꾸준히 자기 연마를 해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늘 틈나는 대로 얘기를 하지만 제가 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마음의 정리를 했을 때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리더십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리더들은 늘 그렇게 변화하기 어려울까? 이 부분도 이 리더십도 엄청 수련이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사실 엄청나게. 근데 그 수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육만 받아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그 스스로한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주 짧은 하나의 목표로 회사에서의 어떤 성과 목표, 당장의 뭐 하루의 목표, 주간 목표, 뭐 월간 분기 이런 것들을 채워가는 것도 한 축으로 매우 중요한데, 근데 많은 논문이나 책에서 또는 많은 그 뭐랄까 이 경영의 구루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결국 그런 거 다 잘하려면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 돼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내 눈앞에 어떤 목표로 두고 나는 지금 얼마나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행동 목록들을 좀 저희가 보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지침을 삼으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practice self-reflection to develop awareness of reactions and uncover biases. 편견. 네. 그러니까 자기의 리액션을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찰이죠, 결국. 네, 진아가
이거 보고를 할 때가 됐는데 안 하네? 했을 때 나의 반응이 뭐지? 그러면 진아는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 제가 나는 보고 안 한 거 반응을 있는 하고 건 아니죠? 건지. 지금 갑자기 진짜 있나? 아니면 진아가 뭔가 요즘 되게 막 일이 되게 몰리나 보다 라는 반응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지 이거 보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네. 그래야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가 하나고 그 다음에 내 편견을 들춰내야 된다. 와, 편견. 그래서 그런 네.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러한 것들을 해내는 그래서 그 자기의 반응을 자각하고 편견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성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사고력이 필요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사고력이 리더. 명상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계속 살아가는 바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걸 보는 거잖아요.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알아채는 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채는 능력인데 내가 막 살고 있을 때는 이거 할 겨를이 없죠. 살기 바쁘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축구를 막 하는데 내가 축구가 나한테 막 패스가 왔어. 그러면 이 온 패스를 내가 어떻게 다룰지에 몰입을 하는 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감독은 제가 지금 뭘 잘하고 있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거잖아요. 메타 관점에서.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자기 스스로 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런 능력 자체를 기르려면 그런 걸 이제 메타 인지력이라고 하죠. 그 네네. 메타 인지력을 기르려면 명상을 하는 것이 좋다. 명상을 하면 뭐냐면 자기 생각 계속 들여다보게 돼 있거든. 내가 지금 생각을 안 하는 건가? 하는 건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난 왜 자꾸 이 생각이 떠오르지? 내가 이 생각을 어떻게 다른 생각으로 바꿔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능력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주로 어떤 방법을 쓰세요, 쿠는? 명상이요? 네, 꼭 저는 명상이 과거에 아니어도. 젊었을 때는 네. 진짜 명상을 했고요. 면벽을 네, 하면서 네.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책을 하면서 하거나 요즘은 차를 운전을 많이 하니까 네. 철학의 그 컨텐츠를 틀어놓고 그걸 들으면서 제 생각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네네. 그때는 그러니까 들으면서 내가 이 철학자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비판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구나, 그런 것들을 제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명상을 하는 그런 드라이빙 명상? 드라이빙 명상. 네. 뭔가 갖다 붙인 거예요. 바로 그게. 섞지 마세요. 네. 스텔라는 어때요? 어떤 방법 쓰세요? 약간 그 성찰 뭐 이런 걸 할 때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저를 이제 도와주시는 코치님도 있으시고 상담자님도 있으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저 자신을 좀 케어하고 관리하는 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조직 개발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요즘에 우리 쿠퍼의 마케팅 팀에 제츠랑 같이 하는 이제 케이스 인터뷰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쫙 성찰하는 거예요. 그쵸. 네.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회고를 하면서 네. 요즘에 하면은 보통 한 3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럼 제치가 질문해 주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그때 상황을 떠올리고 잘 됐던 것, 아쉬웠던 것 이런 걸 점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치가 또 이제 글을 잘 되게 멋들어지게 네. 딱 작성해서 딱 보내주면은 전체적으로 잘 보면서 맥락이 잘 갖춰져 있나? 내가 뭘 더 첨언을 할까라고 하는 걸 점검하면서 또다시 다시 한번 성찰과 점검이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네요. 인터뷰를 받아보는 거, 그다음에 그걸 글로 쓰면 결국은 내 생각을 내가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 인지적인 관점이 생길 수밖에 네. 없죠. 네. 스텔라가 잘하는 게 저한테 질문을 잘해. 그러니까 이 질문을 잘한다는 건 메타 인지가 된다는 거고 셀프 어웨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걸 구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메타 인지에서. 근데 질문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모르는 것을 발라냈다는 거예요. 네, 내 네. 생각에 여러 생각 중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찾아냈다는 뜻이에요. 네. 이건 셀프 어웨어를 이미 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해서 그걸 또 보완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해가고 네.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쿠 차를 타고 같이 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온전히 둘이서 대화 나눌 수 있는 몰입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쿠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기도 하고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하러 같이 이동하는 중이라고 하면은 네. 그 프로젝트에서 대화 나누면서 쿠를 몰입시키기도 하고. 아, 그게 더 큰 목적 알고 아니에요? 보니 나를 교육시키는 거였어. 그래서 저는 그래야 쿠와 기법이야. 함께하는 역시. 드라이빙 토크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 네. 네. 좋네요. 네. 네. 그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성찰을 통해서 자기의 편견 같은 걸 좀 드러내는 것들을 하고 여기 있다. 행위가 되게 많네요. 엄청 많아요. 여기 둘로 또 나눠야 되겠네. 네, 제 생각에는 3편까지 갈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번째. 꼭지. 우리가 5개 꼭지를 다 말을 안 했었는데, 이걸 한번, 우리 첫 번째 꼭지가 자기 인식과 성장, 네. self-awareness and Growth. growth였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꼭지는 mentorship and development입니다. 네. 네. 멘토십과 개발. 네. 그리고 그다음에 amplification and empowerment. 이게 네. 세 번째 꼭지입니다. 네. 그래서 증폭과 권한부여. 또 요즘은 권한부여하면 오해가 생겨서 empowerment라고 그냥 그냥, 네.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 다음에 communication and transparency. 아, 소통과 투명성. 이것이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꼭지는 accountability and integrity. 그래서 책임과 진정성 그랬고요. 이 네. accountability는 responsibility와 구분을 해서 책무성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요 5가지 꼭지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꼭지를 좀 자세히 다루었고요. 네. 이제 두 번째 꼭지 네. 멘토십과 개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멘토십과 개발에서는 그 설명을 behaviors that nurture growth and career advancement in team members. 그래서 팀 멤버, 즉 구성원들의 성장과 경력 발전을 길러내는, 너처링 한다는 게 네. 길러주는 거예요. 육아할 때 너처링 한다고 하죠. 길러주는 행동들이 뭐냐, 이것을 해야 된다. 그게 네. 바로 멘토십과 디벨롭먼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있는 겁니다. 네. 첫 번째, 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네네. 요즘에 구성원들이 리더한테 기대하는 역할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이거거든요. 리더가 내 커리어를 개발시키는 그 여정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고 나를 잘 키워주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또 많은 리더들이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게 하는 거를 내가 지원해주면 가능한데 그걸 벗어난 것까지?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또 많이 그렇죠. 하세요. 네. 그래서 이 대목을 또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재밌네요. 같아요. 네. 이것이 이제 이걸 융합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예를 들면 일 따로 공부 따로 해서는 이 바쁜 빠르게 변하는 또는 경쟁해야 되는 시대에서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 속에서 배우는 것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게 하면 즐겁기도 하고 효율도 높아진다. 생산성이 좋아진다. 그러면 그게 바로 그렇죠. 경력 개발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Create opportunities for team members to get to know each other. 서로를 알아갈 알도록 팀 멤버들이 서로 알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아이스 브레이커가 될 수도 있고 런치가 될 수도 있고 리트릿. 리트릿은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어디 밖에 한번 야외 활동 한다든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해외 연수를 안 갔었는데 저희가 이제 해외 워크숍을 한 3박 4일 이렇게 뭐 4박 5일 뭐 요 정도 동남아시아로 여러 차례 한 7차례인가 갔었어요. 그런 것들을 해서 거기서 이제 동료 간의 이해를 높이고 하려는 노력을 시도했죠. 제주도에도 한번 갔었고 네. 네. 그래서 그때 한 번씩 가고.
올해도 이제 한번 가자, 이제 그동안 너무 쉬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희도 컨텐츠 본부도 얼마 전에 한창 장미꽃 피는 5월에 정말 잠깐 시간 내서 올림픽 공원을 다녀왔거든요. 사진 봤어요.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업무 얘기만 하다가 잠깐 그렇게 한 3시간 시간 내서 좀 다양한 좀 편하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진짜 네. 서로를 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기도 하고 되게 리프레시 되더라고요. 네. 네. 뭐 스텔라가 결혼한 것도 알게 되고 그쵸? 스텔라가 추석이 되면 왜 바빠지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진아는 또 서윤이하고 그 성장해가는 서윤이와 엄마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어 가는지 그런 것들을 네, 좀 보는 거 되게 재미있는 개인적인 것 얘기들, 같아요. 네, 그런 걸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도 첫 번째 그걸 얘기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볼까요? 네, initiate one-on-one conversation to better understand individual needs and strength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네, 특별히 앞에는 좀 뭔가 캐주얼하고 맞아요.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만남과 유대에 관한 이야기라면 여기서는 좀 더 이 일과 관련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인디비주얼 니즈를 이야기했으니까 인디비주얼 니즈는 개인적인, 뭐 네. 그렇죠. 제가 요새 이제 전셋집을 새로 구해야 되는데 좀 조퇴를 좀 며칠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개인적인 니즈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갑자기 기르던 고양이가 아파져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런 난감한 사정에 대해서 어디에게도 말을 할 수 없고 회사는 바쁘고 뭐 이런 사정들도 개인적인 니즈일 수 있을 네, 거예요. 네. 또 집안에 뭐 부모님이 아프다든지 또는 집안에 금메달을 땄어.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그 자랑하고 싶은 니즈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것을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되게 명예스러운 일이라면 그런 걸 한번 이렇게 공표해 주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것들을 알기 위해서도.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한 그런 원어원 컨버세이션. 근데 이거를 막 미리 대놓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한테 조용히 말해주면 야, 그거 회사에 알려야지. 뭐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인터뷰를 활용해서 이제 발견한 몇 가지 그 질문 예시가 또 논문에 담겨 있는데요. 보면 그 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좀 즐기면서 잘 하고 있나요? 그리고 다른 팀에서 했던 일 중에서 좋아했던 과업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팀에서 싫어하는 과업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 그 자체에 대해서 잘 배우고 가까워지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뒷부분에 나오는 그들의 강점 그리고 여기서의 이제 인디비주얼 니즈가 아까 조금 전에 네. 이야기한 거는 좀 사적인 니즈에 관한 것이었다면 좀 더 일적인 니즈에 관한 것도 여기서 물어서 원어원을 시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원어원을 하면 흔히 무슨 피드백, 그러니까 평가 면담, 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네, 뭔가 생각하니까. 네. 네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알려줄게 이런 원어원은 네. 이제 여기서는 하지 마시라. 네. 그럼 심리적 안정감이 떨어지- 줄겠어요, 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먼저 그 개인을 알고자 하는 그런 원어원 대화를 해보자라는 게 두 번째였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멘토십과 디벨롭먼트 두 번째 곡지에서의 세 번째 리더 행동, 권장하는 리더 행동이 뭐냐? Encourage and support opportunities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네, 이런 거죠. 네. 이 부분은 좀 제가 워낙 저희 회사가 이제 이런 프로페셔널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좀 제가 편중해서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CPF 땁시다. 뭐 국제 CPF도 따봅시다. 또 논문을 써봅시다. 블로그를 해봅시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 이제 책을 쓰기 위한 준비를 해갑시다. 뭐 40대에는 하나 책을 내봅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고 또 뭐 세미나 해봅시다. 무슨 뭐 철학 공부합시다. 뭐 등등 되게 이런 이야기는 저희 회사에 좀 줄여야 되겠다 이제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인 그 네, 니즈와 그걸 강점을 알아보는 대화를. 네. 근데 이게 다 연결되는 것 같긴 해요. 개인적인 그렇죠. 니즈나 뭐 강점을 알아보는 대화를 또 해야
그렇죠. 네, 그한테 맞는 또 전문적인 그런 커리어의 개발에 관한 대화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번째는 share individual lessons learned 음. with team members. 오, 이게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lessons learned, 내가 배운 게 이거다라고 아. 하는 것을 팀 구성원과 좀 쉐어하시라 그런 거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리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아까 그러니까 배움에 필요한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장 마인드셋. 리더가 나 요즘 이런 걸 배운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음. 구성원들이 리더도 요즘 배우고 있구나. 나도 배워야 하는 게 좀 당연하겠네. 네. 이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아요. 네, 마치 네. 솔선수범하듯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저런 것들을 우리가 되게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나서 그 교육 받으신 분들에게 배운 게 뭔지 물어보면 잘 대답을 그러니까 늘 배우고 있는데 네. 배운 걸 찾으라면은 네. 뭘 그 배웠지? 메타 인지가 잘 안 예.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진 게 뭐지? 뭐 되게 뭔가 인상적이었고 감동을 받은 것 같고 뭔가 많이 도움은 막 됐는데. 도움 받은 것 같고 그게 뭔지를 짚어내라고 하면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잘 선을 그어서 내가 어제까지 몰랐던 것과 오늘부터 알게 된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 것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걸 리더가 시범을 보일 때 구성원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하게 될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리고 논문에 그 멘트가 나오는 걸 보면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근데 한국에서는 많이 놓치는 멘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리더로서 이런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여기까지는 한국의 리더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논문에서 나오는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대목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는 정말 이걸 하고 싶은데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요 멘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더가 내가 원하는 선호, 그리고 내가 만들어 나가고 싶은 그 지향 지점을 구성원에게 잘 표현을 해줘야 구성원이 그 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지향점을 숨겨두고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은 구성원들이 좀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게 적정한 거지? 라는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만들고 싶은 것, 그것을 여기 이제 서양처럼 명확하게 표현해 주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두 가지 면이 다 보인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답정너네. 그렇게 자기가 이미 방향을 갖고 있었으면 뭘 우리한테 왜 물어봐? 자기가 알아서 하지? 라는 반발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지금 스텔라가 말한 것처럼 그냥 너무 열어놓고 물어보면 뭐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쵸. 라는 막막함이 생기고, 그게 또 리더와 좀 생각이 다르면 안전하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잘 고려해서 한국에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내가 우선 방향을 제시한 것도 내가 지금까지의 증거와 근거의 바탕을 가지고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다른 증거들을 제시를 해주면 저도 바꿀 의향이 있습니다를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판단은 이렇게 하는 거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는 어떻게 이걸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좀 더 대화에 초점을 모아가는 대화다. 이렇게 말할 수 그럴 있네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우리 팀이 가야 될 곳이 이제 부산인지, 제주도인지, 미국인지 이게 정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오픈해 주는 게 중요하겠다. 네. 그래야 이제 그리고 구성원들이 뭘 타고 진짜 갈지를. 내가 안 바꿀 거라면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 그 경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자기가 답정너로서 그렇게 해야 되기로 아예 마음을 먹었고 이거 빼박이다라고 하면 빨리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그 다음에 방법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생각을 하고 일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주제의 마지막은 Seek guidance from experienced peers and support junior team member. 그래서 experienced peers니까 경험 있는 그런 동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지도를 좀 받아라. 네, 가이던스를 찾아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주니어 팀 멤버들을 지원을 해줘라. 후배 구성원들을. 그래서 그걸 통해서 멘토십을 발휘를 해주라. 그리고 그들을 발전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장 리더들이 이제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당장의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막 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당장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데 이들이 조금 지나면 이들이 자기 자리를 차지할 미래의 리더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어떤 리더십도 함께 길러줘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고 그런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구성원들이 그걸 요청하지도 않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자신의 역할을 하기에 바쁘단 말이에요. 내가 나중에 저런 리더가 저 자리에 대해서 저런 책임과 권한을 가진 저런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이거를 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간간히 대화도 나누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사실 한 3년 일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3년 전에 자기와 지금의 자기는 위상이 다르고 또 한 3년 더 지나면 자신의 어떤 회사에서의 지위가 달라질 그런 게 금방 닥쳐오는데 막상 닥쳐서는 또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디벨롭먼트의 측면에서 거기까지도 고려하면서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가 리더 행동 두 번째. 네. 우리 세 번째까지 하고 쉬었다가 3편으로 넘어갈까요? 네, 3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아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네. 이제 계속 하시라고 하면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왠지 힘드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끝내는 걸로. 네네. 그럼 세 번째까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실시간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세 번째 행동이 아까 증폭 및 권한 부여 요기였거든요. 네. 설명은 주제에 대한 설명은 behaviors that promote shared leadership shared leadership. and integration of unique perspectiv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유 리더십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유한 관점의 통합을 촉진하는 행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쉐어드 리더십이니까 쉐어드 리더십이 이게 이제 증폭시킨다는 거죠.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리더십 공유하는. 네, 리더십을 더 증폭시키라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model vulnerability by sharing appropriate personal experience and insight with team members. 그래서 취약함의 모범을 보여라. 모델이 되어라. 이런 거예요. 취약함의 모델이 되어라. 어떻게 함으로써 sharing appropriate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과 통찰을 쉐어링, 나눔으로써 팀 멤버들에게 어떤 취약성을 보여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적인 경험과 통찰 중에는 잘한 것만을 말하면 벌러러빌리티가 아니겠죠. 네. 근데 나 막상 이런 생각으로 시도를 했는데 잘안 그 됐어. 생각대로 잘 안 네. 되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라는 거죠. 네. 혹시 이 부분에서 인터뷰에서 어떻게 드러난 게 인용된 게 있었나요? 스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텔라가 찾는 동안 두 번째를 가보면 Develop shared team norms that encourage the expressions of varied viewpoints. 다양한 관점의 표현을 이렇게 인커리징하는, 북돋아주는, 촉진하는 그런 공유된 규범을 디벨롭 시켜라, 발전시켜라.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그라운드 룰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핵심같이 그라운드 룰 또는 뭐 way of working, 네. 또 프로토콜, 뭐 여러 이름으로 쓸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디벨롭을 해라. 그렇게 했을 때 쉐어드 팀 놈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 놈은 자유를 구속하는 겁니다. 그쵸. 자유를 구속하는 건데 이제 이 구속이 있어야 어디까지 자유로울지를 기준이 한정 지음으로써 생겨나는 효율이 생겨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서 팀의 효율을 높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되게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참 그 재택에 관하여 자율근무 논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자율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자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경험했던 거거든요. 자유롭게 근무하시고 이 일에 맞춰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자유를 왜 못 느끼느냐. 왜 모순.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자유를 못 느끼지? 네. 그 모순이 어디서 오냐면 그러면 내가 진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야? 근데 말로만 보면 그것도 돼야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근데 뭔가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혼란이 생기니까 그걸 판단이 안 서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일하지도 못하고 되게 애매한 상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한 달에 하루는 그렇게 해도 되나? 이틀은 그렇게 해도 되나? 3일만 그렇게 해도 되나? 이게 이제 온통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룰을 딱 정해준다. 예를 들어서 뭐 9시간은, 아니 8시간은 필수로 일을 하시되 그것은 뭐 상황에 따라서 한 일주일 단위로 여유 있게 하셔도 네. 된다. 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몇 시간, 52시간 뭐 아니면 뭐 최소 뭐 몇 시간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40시간을 하고 나면 뭐 하루에는 안 되는구나. 이틀이면 사실은 40시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를 쉬셔도 된다. 예를 들어 이렇게 뭔가 딱 규범을 기준을 지어주면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게 자유의 역설이에요. 진짜. 네. 규범이 없으면 자유로울 수 없다. 되게 자유의 역설이죠. 네. 그러네요.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가 actively seek expertise from all team members, including junior team members and community partners. 그랬네요. 그 후배 구성원이나 지역에 있는 파트너까지 포함해서 여기선 지역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커뮤니티, 우리로 말하면 조직개발 커뮤니티 전체. 그러면 뭐 프리랜서 조직개발 전문가들도 있을 거고, 네. 프리랜서 퍼실리테이터도 있을 거고, 또 심지어 타사의 네. 조직개발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까지 넓게, 그리고 내가 상사니까, 내가 리더니까 후배의 말을 듣는 거 이상해. 그게 아니라 그들을 다 포함해서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구해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틀림없이 있을 수 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AI 도입을 할 때 그 저희 직원 중에 좀 AI를 막 잽싸게 이렇게 탐색을 해가지고 막 AI가 이래요, 막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해주는 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 그분으로부터 그 전문성을 배우는 그쵸. 거죠. 네. 그게 뭐 네. 후배이든 뭐 팀원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네. 그다음에 또 외부에서 그 AI를 좀 더 전문을 했던 분을 초청을 해서 저희 회사에서 특강을 하게 한다거나 저희 옛날에 OKR도 뭐 네. 그렇게 한 적이 있었고 또 뭐 철학 같은 부분이 특히 이제 전문가를 불러서 저희가 확장을 시키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번째, create supportive team partnership by grouping individuals with complementary skills. 그러니까 스킬이 서로 보완되는 사람들끼리 팀을 묶어줘라. 이런 거네요. 그룹을 잘 만들어줘라. 그래서 상호 보완인 사람들끼리 묶어야 서로가 주고받는 게 있어서 서로 팀워크도 잘 생기고 서로 성장도 잘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elebrate team success and reinforce a shared commitment to helping everyone shine. everyone shine. 모두가 빛날 수 있도록 팀 성공을 축하하고 네. 공유된 헌신을 만들어내라. 그걸 강화해라.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성공을 했을 때는 꼭 어떤 한 사람만 특정해서 그 사람의 기여라고만 보지 않고 우리 모두의 커미트먼트가 있었음에 대하여 일깨우고 알게 하고 그렇게 선언해 주는 것이 리더가 할 일이다. 네, 그런 거죠. 스텔라 혹시 보태주실 게 생기셨나요? 이 대목에서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다 보면은
뭔가 이제 의견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구성원이라든지 아니면 주니어, 신입 구성원들이 이제 회의 때 의견 표현을 잘 못하면 좀 사적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환경을 조성해줘라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서 나오는 그 예시가 문자나 메신저로도 충분히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적 통로를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 쿠퍼에서 쿠가 늘 강조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글쎄. 그게 뭐냐면 질문하는 자에게 죄가 없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가 일하는 그 방식을 보면 우리는 뭐 평일, 주말 없고 아침, 낮, 밤 이런 게 크게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일을 하든 주말에 일을 하든 누군가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챗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보내놓는데 그렇죠. 그거를 좀 걱정스러워하고 또 미안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쿠가 그런 철학적 말씀으로 좀 많이 이렇게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중요한 게 질문을 하는 자에게 죄가 없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답을 하는 사람에게는 답할 자유가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은 물어볼 자유가 있는 거고요. 그럼요. 물어보는 데까지는 마음껏 자유다. 그리고 물어봤는 데는 그 죄를 묻지 마라. 네. 왜 물어봤어? 라고 말하지 마라. 시도 때도 없이 왜 물어봐? 이렇게 하지 마라. 대답을 하고 말고는 당신의 자유이니까 그냥 그걸 보고 네. 씹는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 그럼요. 네. 그래서 그걸로부터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만든 거죠. 그게 사실은 약간 저의 편의에서 반영된 것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막 주말에 되게 이런 컨텐츠 작업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중에는 뭐 실제로 현장에 가서 워크숍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주말에 하다 보면 뭐 이걸 이제 공유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회사 SNS에다가 띄워 올리는 거죠. 그러면 구성원들이 볼 때 이건 지금 읽으라는 거야? 휴일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선언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우리 쿠퍼의 소통과 협업 그 스타일이 잘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뭐 심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혹시 결혼했어요? 이런 걸 묻는 건 되게 신뢰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알려진 걸 굳이 그걸 위반하면서까지 해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사실 물어볼 수도 있지. 대답하는 사람이 그걸 물어보는 걸 왜 신뢰라고 느끼냐면 내가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라고 말을 했을 때 상대가 또는 그거에 대하여 노코멘트라고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자기를 뭔가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그치, 그게 불이익인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사실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약간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런 거죠. 물어보는 건 자유. 그러면 그 사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대답하는 건 대답하는 사람의 자유. 그러면 그 대답하는 사람도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럼 둘 다 자유가 증진된다. 미리부터 이거 금지, 저거 금지, 이거 금지, 저거 금지를 뭐 금지해야 될 것도 있긴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취지에서 저희는 조금 네. 더 열린 그런 문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목에서 리더가 하면 좋을 두 가지 이제 행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회의를 할 때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오늘 아젠다랑 조금 연결성이 좀 약한 그런 발언이나 질문을 하더라도 좀 사려 깊게 멈춰서 그 질문에 좀 경청하는 그런 행동이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리더가 결정한 것이 있다면 구성원이 이해를 잘 못한 것 같다. 라고 하는 순간에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리더분들이 근데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언제 듣고 언제 말하라는 거냐라고 할 텐데 그거를 또 다양한 시도를 하시다 보면은 그때 좀 나만의 상황을 맥락이 보면서. 네. 그럼요. 그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하바마스의 의사소통 이론에 굉장히 아주 간단하게 저희에게 참고할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보가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나게 하라.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하나의 명제예요. 정보가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결정이 일어나게 해라. 왔다 갔다 하느라고 낭비하지 마라.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당성 검증에 대하여 화자가 청자한테 권리를 줘야 된다. 내가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달라.
그리고 그때 이제 묻는 것에 대하여는 그 사람이 진짜 자유예요. 뭘 물어보든 물어볼 자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타당성, 내가 어떤 주장을 그 사람에게 영향이 있는 어떤 주장을 할 때에는 그것을 물어본 사람이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대답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게 이제 타당성 검증의 어떤 윤리다 또는 뭐 규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하버마스의 그런 타당성 검증이 막 서로에게 막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서로 주장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규범 상태로만 두어서는 실천이 어렵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가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실천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점이 이 논문에서도 퍼실리테이션이라는 말을 6번씩이나 사용하게 된 그럼요. 이유라고 할 수 네. 있어요. 네. 네. 리더는 1대1만 네. 상대하는 게 아니니까요. 집단으로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나머지 세계행동. 2개 하고 그건 이제 3편에서 네. 다루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이 논문에 나오는 퍼실리테이션 얘기가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그 6개에 나온 대목들을 좀 훑어보고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칼 포퍼의 관용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네. 관용의 역설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외전에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2편에서 3편으로 늘어났네요. 네. 네. 그럼 다음 편에 나머지 리더의 2가지 행동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